여러분, 한 통신사가요, 한 달치 요금 청구하는데 무려 16일이나 걸린다면 좀 믿기 어려우시죠? 네, 그렇죠. 상상하기 힘든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문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원인들, 또 해결 과정에 대한 아주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 목록을 나열하는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비효율이 생기는 건지, 그 근본 문제가 대체 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데이터 모델링 같은 기본 설계, 그리고 어쩌면 개발자의 작은 선택 하나가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 통신사 사례는 정말 대표적이죠? 16일이요. 네, 16일 걸리던 작업을 열흘 안으로만 줄여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막 파고 들어보니까 결국엔 그 고객이라는 하나의 대상을요, 가입자, 명의자, 연체자, 청구자 이렇게 여러 테이블에 나눠서 관리한 데이터 모델, 그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한 명 정보 보려고 여기저기 다 뒤져야 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고객 한 명 정보를 처리하려고 수많은 테이블을 오가면서 복잡한 계산을 매일매일, 그것도 30일치를 반복해야 했으니까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니, 고객 한 명당 2천만 걸려도 1,600만 명이면 이거 이론상으로는 6개월치 작업인데 네, 그렇죠. 이걸 16일로 단축하려고 막 고성능 서버 여러 대 쓰고 프로그램도 60개씩 동시에 돌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좀 임시 방편에 의존하게 만드는 어떤 조직적인 압박 그런 것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결국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게 아니라 아예 3주 만에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로 개발해서 19시간 만에 끝냈다는 게 그게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더 주목할 점은요. 그 새로 짠 프로그램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존 로직의 오류까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오류요? 네. 그러니까 수년간 요금 청구가 잘못되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이 SQL 기반 접근 방식은 데이터 정합성이 딱 맞지 않으면 아예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숨겨진 오류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비슷한 문제로 한 대형 유통업체의 월 정산 시스템 사례도 있어요. 23시간 걸리던 작업을 30분으로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8년간 누락된 세금 관련 오류, 무려 800억 원 규모의 문제를 발견하기도 했답니다. 잠깐만요. 800억 원이요? 와,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네, 엄청난 금액이죠. 확실히 이런 문제들은 그냥 서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죠. 특히 그 개발 과정에서 내린 작은 판단 하나가 엄청난 성능 차이를 만들었다는 사례도 참 흥미로웠어요. 그 주문 내역이랑 고객 정보 조회하는 SQL에서요. 개발 편의상 넣었던 아우터 조인 하나 때문에 생긴 문제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아우터 조인 사례. 그게 바로 옵티마이저. 그러니까 SQL 쿼리를 어떻게 실행할지 결정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두뇌 역할 있잖아요. 네네. 그 똑똑한 거요. 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지 딱 보여주는 사례죠. 주문 내역에는 반드시 고객 정보가 있어야 하는 관계인데도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냥 아우터 조인을 써버린 거예요. 편하자고요. 그렇죠. 근데 이 불필요한 조인 때문에 옵티마이즈는 혹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가정을 해야만 했던 거죠. 만약을 대비해서. 네. 그래서 가장 빠른 검색 경로인 인덱스를 포기하고 2천만 건 테이블 전체를 다 읽게 된 겁니다. 풀스캔을 한 거죠. 2천만 건을 다요? 네. 그래서 1시간 넘게 걸리던 작업이 이 아우터 조인 표시, 그 플러스 기호 하나 딱 제거하니까 0.1초 만에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1시간 대 0.1초요. 진짜 극적이네요, 결과 차이가. 그렇죠. 개발자는 잠시 편했을지 몰라도 운영 환경에서는 완전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준 결정했네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알아도 운영 중인 시스템을 선뜻 수정하기 좀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요. 네,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가 있어요. 뭔가요? 대용량 시스템 성능의 열쇠가 반드시 최신 기술이나 비싼 하드웨어 증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이나 장비 문제가 아니다. 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모델링 같은 아주 기초적인 설계의 견고함,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작동 방식, 특히 방금 말씀드린 옵티마이저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거죠. 그렇군요. 통신사 청구 시스템이 16일이나 걸렸던 이유, 또 유통업체 정산에서 그 18,000억 원의 오류가 숨어있던 이유, 전부 결국은 잘못된 설계랑 SQL 사용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듣고 보니 그 아우터 조인 사례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불필요한 조인 표시 딱 하나 지웠을 뿐인데 1시간 넘던 작업이 0.1초로 줄었다는 사실. 아, 이게 기본 원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때로는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스템을 거의 재설계 수준으로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겉으로는 멀쩡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사례들처럼 그 안에는 성능을 막 저해하거나 혹은 심각한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설계나 비효율이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시스템 속에도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